드디어 핵무기 공개합니다. 그 실태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헉, 벌써 5,000개 핵탄두, 사거리 10,000km, 미국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능. 1일 오전 북한이 올해 들어 20번째 탄도미사일 발사한 가운데 군이 이날 극비 신무기인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을 공개했다.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펼쳐진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군은 한국형 삼축체계 전력을 선보였다. 한국형 삼축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대응체계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 응징보복 KMPR으로 구성됐다. 군은 KMPR을 설명하면서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도 포함된다 라며 해당 미사일의 발사 장면을 영상으로 공개했다. 영상에서 미사일은 공중으로 솟아오르다가 엔진이 점화되는 콜드런치 방식으로 발사됐다. 콜드런치는 압축기체를 이용해 미사일을 펑 하고 튀어오르게 한 후에 연료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군 관계자는 현무 미사일을 발사관에서 곧장 점화하는 한런치로 발사하면 매우 큰 발사 하중 때문에 발사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해 그 위력을 예상케 했다. 현무 미사일의 구체적인 재원은 극비 사항이지만 탄두 중량이 9톤/t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규모로 단 한 발로 북한 지하 벙커까지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이다. 현재 핵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은 현무 미사일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하면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낼 수 있다. 2. 김정은 등 배 수뇌부에 대한 대량 응징 보복이 답이다. 영년 1월 1일 5시 북한 방송은 남한이 평양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여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피해 장면을 보도하였다. 동시에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다수 도시에 미사일 공격이 가해졌고 그중 한 발은 핵미사일이었다. 한국 언론은 공격 사실과 참상을 보도하기 시작하였고 정부와 군도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나 그저 분주할 뿐이었다. 7시 일부 언론에서 북한군의 문산지역 돌파가 보도되자 북한은 법령에 위거한 자위권 차원의 반격이라고 주장하였다. 11시 북한군의 선발대가 구파발 지역에 출현한 후 13시에 서울 중심부로 진출하였고 17시경에 서울 외곽순환도로 남측, 판교 북방까지 진출하였다. 북한은 일방적 휴전을 선언하고 협상을 제안하면서 한미연합군의 반격 시 대대적인 핵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미국은 결국 보복하지 못한 채 협상을 수용하였다. 잠정 결과 휴전 협상이 계속 지체되는 가운데 북한은 서울 시민들의 요구라면서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발표하였다. 미국은 평양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북한의 자작극이고 북한이 지속성 화학무기를 한국군 전방부대에 사용하였다면서도 보복 조치는 강구하지 않았다. 기어코 북한은 주민투표에 근거하여 서울 합병을 발표하였고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공표하였다. 북한 핵무기 법제화는 핵공격 선언.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2022년 9월 8일 2013년 4월 1일 법제화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여 핵무기에 관한 아래의 11개 항을 법제화하였다. 1. 핵무력의 사명. 2. 핵무력의 구성. 3.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 4.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5. 핵무기의 사용 원칙. 6. 핵무기의 사용 조건. 7. 핵무력의 정상적인 동원 태세. 8.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9.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개선. 10. 전파 방지. 11. 기타에 관한 사항이다. 이 법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 자신들이 핵무기 공격을 가할 수 있는 5가지 상황을 열거하였다. 첫째,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로 북한이 공격당했거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둘째,
국가 지도부나 국가 핵무력지 위기구를 대상으로 한 적대 세력의 핵 또는 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셋째, 국가의 주요 전략적 대상이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을 받았거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넷째, 유사시 전쟁 확대 및 장기화를 막고 전쟁 주도권을 쥐기 위해 작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다섯째,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생겨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됐을 때. 즉 북한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부 학자들이 충성스럽게 변호해왔던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기, 체제 안정, 미국과의 협상 카드, 내부 결속과는 전혀 달리 북한은 적화 통일을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였음을 숨김없이 공표한 셈이다. 핵잠수함도 건조 중. 북한은 극단적인 고립국가이기 때문에 누구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수준을 알 수는 없다. 스웨덴에 있는 평화연구소 SIPRI에서는 2021년을 기준으로 북한이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45에서 55개까지 개발 가능한 핵물질을 생산한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러나 2021년 4월 미국의 랜드연구소와 한국아산정책연구원의 공동보고서는 북한이 2020년에 이미 67에서 116개를 보유하였고 매년 12에서 18개를 생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2027년에 151에서 242개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결사의 정신으로 핵무기 생산에 매진해온 북한이라면 위 공동보고서가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 위협적인 것은 북한은 핵무기를 다양한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하여 언제 어디서든 남한을 공격할 수 있고 화성-15, 16, 17을 비롯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이나 북극성 3, 4호를 비롯한 잠수함발사미사일, SLBM에 탑재하여 미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은 SLBM을 탑재할 3,000톤급의 잠수함도 완성했고 핵잠수함, SSBN도 건조하는 과정에 있다. 이들이 SLBM을 탑재하여 태평양으로 나갈 경우 미국이 자국 도시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을 각오하지 않는 한 한국에 약속한 해구산 또는 확장 억제를 제공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2022년 들어서 김정은과 김여정은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고 있다. 핵무력을 통한 남한 협박이나 통일 이외에는 체제 생존을 위한 대책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핵억제, 뉴클리어 디터런스가 아니라 핵전쟁 수행, 뉴클리어 워파이터로 태세를 전환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핵공격 가능성으로 위협하고 있듯이 냉전시대 소련은 핵전쟁은 생각할 수 없는 사태가 아니고 not inconceivable 이벤트. 세상의 종말도 아니다. not be the end of the world. 라면서 핵전쟁 수행 교리를 발전시켜왔고 이것이 러시아와 북한에 그대로 계승되었다고 봐야 한다. 사태가 워낙 심각해져서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하지만 잘못의 반복에 대한 반성도 병행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북핵에 대하여 무관심과 무대비로 일관했던 우리 국민 모두가 반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최소한 2018년 3월에 북한의 김정은을 만난 후 그가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약속했다던 안보실장은 김정은이 하지 않은 말을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김정은에게 속았는지 밝혀야 한다. 이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은 채 4년 동안 오로지 비핵화 협상에만 매달린 채 북한에 엄청난 핵무력 증강 시간을 부여하고 만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에게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만을 맹목적으로 지지했던 정치인, 학자, 언론인들도 책임이 적지 않다. 이들은 북한과 대화만 하면 핵 문제는 해결된다고 주장해왔고 이러한 평화의 약속 때문에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았으며 사회의 주도층을 형성해왔다. 북한 문제를 연구한다는 소위 진보 성향의 학자들은 정치권의 평화 타령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데 골몰한 채 북핵의 억제와 방어에 관해서는 아무런 연구도 하지 않았다.
이들이 북한의 사기극에 놀아나는 결정적인 5년 동안에 북한은 폭발적으로 핵무기를 증강했고 한국은 북핵 대비 태세를 전혀 강화하지 못했으며 결국 미국의 핵우산 없이는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지금이라도 이들은 고해성사를 통하여 속죄해야 하고 당분간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침묵하면서 자생해야 한다. 군 수뇌부, 정치권의 부안해동. 그러나 무엇보다 책임이 큰 곳은 군대이다. 국민과 정부 모두가 안일에 빠졌더라도 군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비해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 수뇌부조차 정치권의 부안해동 하여 북핵 문제에 대해 제대로 토론하지도 않았고 북핵 대응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거나 강화하지도 않았다. 군사학교에서 핵억제 이론을 강의하지도 않는 상태이다. 그들은 진급에만 목을 매면서 내 임기 마칠 때까지만 무사하기를 기도하였고 결국 북핵 대비 태세가 극도로 미흡한 현재의 군대로 방치하고 말았다. 장교로 임관할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생명까지 바치겠다고 맹세했던 이들이 그동안 일반 셀러리맨과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들은 엄청난 죄책감을 가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그 당시 실상을 고발함으로써 사죄해야 하며 현재의 군 수뇌부는 배전의 각오로 북핵 대비에 전념해야 한다. 국민들은 믿지 않겠지만 현재도 한국 정부와 군 내에 북핵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담당하는 조직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종석 국방장관이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에 핵 문제를 전담하는 과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책임지고 있다지만 그들의 예하에 북핵 문제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몇 명이나 편성되어 있는지, 북핵 문제가 잘못되었을 경우 누가 벌을 받는지 분명하도록 업무 분장표가 작성되어 있는지, 정부나 군대가 업무 분장표에 의거하여 북핵 대응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 북핵 대응을 위하여 기묘하게 확보해야 할 무기체계를 식별하고 이를 위한 예산 보장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북핵 대응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충분히 갖춘 간부들을 육성하고 활용하고자 노력한 바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북핵 위협 시대의 특공무술 시범이라니 지난 10월 1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개최된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우리 군은 통상적인 국군의 날 행사처럼 특수부대원의 고공 강화, 다양한 헬기와 공군기들의 전투기동, 그리고 다연장 로켓,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미사일, 패트리엇, 전차와 자주포 등의 열병식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자 했다. 특공무술 시범도 있었다. 그런데 과시된 무기 중에서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방어하는 데 유용한 것은 패트리엇밖에 없다. ICBM과 SLBM을 주축으로 하는 북한의 열병식과 스스로 비교해보라. 북핵 위협 시대의 특공무술이 웬 말인가? 실제로 국군의 날 행사 당일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에 핵무기가 탑재되었다고 할 경우 의 무기체계 중에서 유용한 게 무엇인가? 상대가 총과 대포를 새롭게 개발했을 경우 그에 맞게 방어할 수 있도록 더욱 강한 총과 대포를 개발하거나 방탄이 되는 탱크나 장갑차를 제작해야 한다. 그런데 자신이 갖고 있는 칼과 창이 예리하다고 자랑한다면 군 수뇌부들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마치 우리 것인 양 착각한 채 올라타 큰소리치는 것만 같다. 군 수뇌부가 미국에만 의존한 채 자체적인 북핵 대응 태세를 소홀히 한다면 왜 대규모 국민 혈세를 사용하면서 우리 군을 유지해야 하고 그들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들이 미국의 해구산을 유도하는 연락 임무만 수행한다면 국민이나 대통령은 엄청난 봉급과 권한을 주면서 그들에게 연락 임무를 기대하는 대신에 미군 대장인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직접 해구산을 제공하도록 협조하는 것이 낫다. 북핵 대비를 위한 군 수뇌부의 환골탈태와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